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전 AT&T 주식이 많이 오른 소식을 전한 뒤 무한하게도 곧바로 다시 10%나 빠지면서 참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20%나 올랐다가 다시 10%나 떨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 영상들은 주식을 평가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서 주식의 적정 가격이나 향후 흐름을 예측한다던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평가나 예측을 할 만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AT&T란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회사 돌아가는 소식을 공개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좀 더 신속히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후 2주밖에 안 지났고 연말이기에 딱히 새로운 소식이 많지는 않고요. 새해인 2021년부턴 직원들이 회사의 매출을 늘리는 일이나 지출을 줄이는 일에 좀 더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업무 성과가 뛰어나서 여러 팀원들의 추천을 받은 직원에겐 특별 보너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늘 하던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지루한 사이클을 반복하는 직원들에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데 이바지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또한 근무한 지 5년마다 5일씩 늘어나는 휴가 때문에 지금껏 수십 년을 근무한 직원들이 너무 많은 휴가를 가진 것을 방지하고자 1년 휴가를 28일 맥스로 제한하고 대신 그동안 금융권 종사자나 공무원들만 쉬던 공휴일 3개를 추가하여 1년에 쉬는 공휴일을 총 9일로 한다는 새로운 방침이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이어서 최근 AT&T를 둘러싸고 있었던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BO Max가 드디어 아마존 로크에도 더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 로크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AT&T 주식엔 별 영향이 없었네요. 아마도 20% 올랐을 때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던 듯 합니다. 다음은 AT&T가 애틀랜타, 샬럿, 클리블랜드, 댈러스, 덴버, 휴스턴 등등 전국 대도시에 64개의 방송국을 가지고 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인 테그나와 다시 한번 수년짜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디렉TV, AT&T TV 그리고 유버스의 프로그램 제공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소식입니다. 딱히 회사에 큰 이윤을 가져다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갑자기 서비스 제공이 끊기는 걱정은 사라졌으니 다행이긴 하네요. 다음은 AT&T가 통신 노조인 CWA와 임금을 2.5% 인상해주는 걸로 협상을 하며 계약을 1년 연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AT&T뿐만 아니라 큰 통신회사들은 통신타워 엔지니어, 매장 근무 직원 등등 계약직 직원들이 많은데 이런 직원들의 노조인 CWA와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조도 오렌지, 블랙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오렌지와 블랙 모두 재계약에 성공함으로써 24,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1년은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소란은 없을 테니 좋은 소식이네요. 이 노조와 계약이 타결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직원들도 무거운 전선 들쳐매고 셀타워 올라가서 전선 연결하는 법, 매장에서 근무하는 법 등등 모든 일들을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노조와 계약이 체결 안 돼서 파업이 시작됐을 때 회사 운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업 전선으로 파견됩니다. 그렇게 이번 계약 체결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다음은 말이 많았던 워너 브라더스의 신규 개봉 영화인 원더우먼의 HBO Max 동시 개봉이 예상보다 더 많은 16.7 million 시청을 이끌었다는 속보입니다. 많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예상외로 극장과 앱의 동시 영화 개봉이 성공적이라니 2021년 모든 신규 개봉 영화들도 좋은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나쁜 소식 4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의 AT&T 주식 다운그레이드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는 AT&T 주가의 목표치를 기존 36불에서 34불로 다운그레이드 하였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금도 진행 중인 5G 주파수인 C밴드 주파수 영역대의 경매가가 계속 올라가서 AT&T를 포함해 Verizon, T-Mobile 등등 통신사들의 출혈이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통신 주파수 영역에서 가장 빠른 주파수 영역대를 구매할 여력이 되었던 기업은 AT&T와 Verizon 단 둘뿐이었는데 이번에 T-Mobile이 스프린트와 합병을 하며 덩치를 키우면서 주파수 경매 경쟁이 3강 체제가 되면서 가격이 오른 듯합니다. 둘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형 아이폰을 선두로 계속해서 출시하는 5G 폰들로 인한 금전적 출혈이 클 거란 예상입니다. 사실 AT&T와 같은 통신회사들은 네트워크를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끼인 전화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를 메꾸고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새 전화기를 구매하면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오래오래 남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을 주고 뼈를 취하겠다는 전략으로 신규 5G 폰들을 파격적으로 런칭을 하기에 결과가 미비할 시엔 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는 배당금 때문입니다. 지금껏 높은 배당률로 인기가 있었던 주식인데 그런 주식이 배당을 동결한다니까 매력이 떨어진 셈이죠.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5G 주파수 영역인 C밴드 경매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AT&T를 포함한 통신회사들의 금전적 출혈이 심할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게 5G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어가서 마켓 쉐어를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였기에 이 주파수 영역대를 아무리 비싸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다고 경쟁에서 포기하면 그걸로 기업의 미래는 끝이거든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금전적 출혈이 클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음은 워너미디어가 UITV를 인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UITV를 인수해서 HBO Max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최적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인수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약 $100 million, 1억 달러를 조금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인수 합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출은 지출이기에 주주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주말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AT&T 통신망이 타격을 받아 며칠간 동남부 지역의 네트워크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63세의 남성이 저질렀던 것 외에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내시빌이면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애틀랜타 바로 위 도시인데 제 전화기 통신이나 집 인터넷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네트워크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90% 이상 다 복구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네, 오늘은 20% 상승 후 다시 10% 하락한 AT&T 주가를 놓고 최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봤는데요. 지난번 상승 때 상투에 들어가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원이라 은퇴연금이 AT&T 주식에 묶여있어 언젠간 올라줘야 하기에 그 심정 이해합니다. 새해엔 5G의 빠른 보급과 미디어 분야에서의 선전으로 주가의 상승을 간절히 바라보며 올 한 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으로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얼마 안 남은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